자, 지금부터 2024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시험이 끝난 오후가 되겠습니다. 부제를 지금이 놀 때냐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2024 수시 모집의 이해, 이것만은 꼭 알고 지원하자라는 제목으로 1부가 진행되고 2부에서 2번과 3번 전년도 등급별 지원 성향 그리고 올해 전략 그리고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전체 공개를 하지만 2부의 내용은 우리 전년도 학생들의 지원 사례라든지 합불 결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린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이것만은 꼭 알고 지원하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 수 감소가 나에게 이득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 6월 모의고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넣어봤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쉬운 수능 발언으로 인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의 속마음, 대학별 입장 차이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경북대학도 지역대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에 있는 대학부터 아래에 있는 대학들까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대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면 지원 전략을 나름대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득실. 자, 지금 여기 있는 선이 대학에서 필요한 학생 수입니다. 대학에서 필요한 신입생의 입학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도에 9만 명 이상이 미달라고 올해 특히 37만 3,470명의 고3 학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미달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갈 자리가 많은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3등급 기준으로 우리가 40만일 때 1, 2, 3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을 따져보면 9.2만 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37만 명 기준으로 보면은 8.5만 명, 그러니까 1, 2, 3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7천 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대학부터 우리가 아이들이 가고 싶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1, 2, 3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 숫자가 7천 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의 상대적인 석차가 7천 명이 상승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신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급 컷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2만 명대 재학생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인원으로 봤을 때 재학생이 2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수능 등급에서는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내신 구간에는 각 내신 구간으로 따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앞으로 상대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모집단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는 것은 전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능에서. 그리고 계열별 쏠림 현상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모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연계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앞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자연계는 학생 수 감소의 영향력으로 나에게 이득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수능 최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가려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려는 대학을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 대학을 지원하는데 A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B 대학을 한다고 하면 A 대학의 수능 최저 변동이 B 대학의 컷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도 어차피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위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위에서는 크게 컷의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학생 수 감소의 영향력이 큰 대학,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지방 거점 공립대부터는 아무래도 내신 컷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자 영남대 기준입니다. 우측부터 2019, 20, 21입니다.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 커트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 수 감소의 영향입니다. 이러던 영남대가 작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내신 커트라인 영남대 발표 자료를 보시면요. 영남대도 이제 6등급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된다? 더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방대를 쓸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 수 감소와 득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전년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A대학 B학과 지원자가 많이 지원하는 C대학 D학과의 영향력도 봐야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작년 컷을 보고 지원하는 방식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컷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자. 최저가 변동됐다든지 경복대처럼 수시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든지 그냥 무지성으로 신호등 전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신호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진학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뭐 선생님 여기서는 뭐 신호등이 어떻다, 배터리가 몇 칸 남았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컷은 작년과는 다를 것,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복대의 올해 서비스 마인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월 모의고사로 예측하는 올해 수능,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모의고사와 2024년 6월 모의고사의 재학생 응시 인원을 보면 22,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재수생 비율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10,000명이나 늘어났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까요. 전체 응시 인원의 규모로 봤을 때는 2023년 6월 모의고사보다 2024년 6월 모의고사가 분명히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과연 좋은 일인가를 따져봤을 때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학생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생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재수생이 일반적으로 재학생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수능 성적을 가져간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자, 비율상 작년에는 재수생이 16.5%였는데요. 올해는 19.7%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육모에서는 16.5%이던 재수생이 실제 수능에서는 2배 정도 증가해서 실제로 30.5%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배라고 한다면 한 40%가 재수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이 더욱 감소했죠. 그런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정부가 첨단 분야 공대입니다. 2,000명을 증원했습니다. 더구나 자기소개서도 올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 대학에 간 작년 고3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학생 수도 줄고 준비할 자소서도 없고 같은 값이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대학을 잘 가겠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에 수능 최저만 맞추면 어떻게 될까? 방학인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의 재수생이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목하는 부분은 진짜 문제는 지금 재수를 하겠다고 이미 3월부터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 아니고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 반수생이 지금 6월, 이 7월 달 이 방학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반수하기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졸업생들이 학교에 오면 경북대 가기 쉬운 해라고 하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들고 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문제는 재수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학교 1학년인 반수생이 작년보다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로 우리가 예측한 올해 수능, 자, 기사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학생 6월 모평에 37만 명, 재학생 30만 명대로 첫 진입. 지난해 6월 모평보다 재수생이 10,000명 이상 증가했고, 전년 6월 대비 15.2% 증가. 과탐 응시 비율 50.1%로 육모 접수 기준 처음으로 사탐 응시 비율을 초과했다.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원래 과탐 응시자 비율이 높지만 여학생들이 대부분 사탐으로 간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재수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의 과학 계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과탐 응시자 비율이 50.1%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면 내가 문과에서 내신 성적이 괜찮다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봐도 되지 않나. 반면에 내가 이과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래 수능에서 최저 맞추기 위해서 등급을 받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더욱더 영어를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재수생 주로 이과로 쏠리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 메디컬 그리고 첨단 증원 부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쉬운 수능의 예상 효과입니다. 우리가 수능이 쉬워지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수능이 쉬워져서 변별력이 없어지면 면접이라든지 또는 내신이라든지 또는 생활기록부의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별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쉬운 수능이기 때문에 반수생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수시로 갈 건데 왜 나한테 이게 큰 영향을 주느냐. 2등급과 4등급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우리가 몇 번 물수능이라고 불렸을 때 나타나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등급을 4%만 받아야 되는데 100점을 10% 넘게 받아버리면 2등급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수능 최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문제 틀렸는데 3등급, 세 문제 틀렸는데 5등급 이렇게 떨어질 최악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기댈 것은 쉬운 수능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EBS라고 하는 레퍼런스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절대평가로 나오는 영어가 정말로 올해는 중요한 해가 됐습니다. 자, 우리 진학을 하는 상담 선생님들의 톡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N수생 9월 모평 신청 기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9월 모의고사를 치고 싶은 재수생이 접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전국에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쪽에서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죠? 아까 분명히 말했죠. 첨단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을 증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가기 위한 학생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한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학학 계열 광풍 등이 맞물리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역들의 수능 최저가 무척 걱정이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쉽게 나오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쉬운 수능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3년도 대입에 1등급 4%, 2등급 7%에서 11%, 3등급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1, 2, 3, 4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일 중요한 것, 학생 수가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1등급이어도 4%의 비율은 더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100점을 이만큼 맞아버리고 100점은 1등급 주겠죠. 아무리 많더라도. 한 개 틀린 학생이 이만큼 된다. 그럼 나는 한 개를 틀렸지만 3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이러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개 틀려서 4등급 받아버리면 실수는 재수의 어머니. 그런데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은 누구죠? 재학생입니까? 아무래도 재수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쉬운 수능이 여러분들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수를 맞아도 등급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만큼 더 슬픈 상황이 없겠죠. 자,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놀이공원 줄서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롤러코스터에 한 번에 10명씩 탄다. 그럼 내 앞에 있는 학생 수를 쭉 이렇게 세어보고 대충 내가 5번, 6번째에는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차 범위 안에서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상대 평가로 지금 수능이 치루어지는데 만약에 쉬워지면 등급 간 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걸 놀이공원의 비유로 대자면 한 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5명이 서 있고 어떤 데는 6명이 뭉쳐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내가 탈 순서가 몇 번째인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실수가 치명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만드는 상황에 선생님 앞에서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등급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9월에 3등급 맞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수능 최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5등급을 맞아버리면
실제로 수능에서 수능 최저가 완전히 찌그러지기 때문에 대학도 학생을 뽑고 싶은데 못 뽑고 학생도 대학에 못 가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강제 정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올해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재수생 작년에 역대 최대 비율이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30%가 넘었죠. 그런데 올해 가볍게 신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어난 재수생, 줄어든 재학생, 그리고 공대 증원이 일어났고 쉬운 수능 유인가로 반수생, 굉장히 기대해도 좋을 만큼 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 안 되면 무조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로 수능 최저를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EBS밖에 답이 없지 않나.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발표한 국어 문제 정답률은 실제로 36%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킬러라고 할 수 없죠. 아무튼 쉽게 내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해오던 난이도 모의고사가 아니면 어떤데? 실수하면 등급이 왕창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재수생한테 유리합니다. 그죠? 세 번째, 수능 최저로 걸어놓은 대학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능이 쉬우면 그저 좋다고 생각하지만 놀이기구 타려고 줄 서서 기다릴 때 한 줄로 서야 내가 몇 번째 뒤에 타는지 예상할 수 있는 법인데 중간에 4명, 5명씩 뭉쳐 있으면 몇 번째인지 예측할 수가 없고 결국 수능 최저학력 충족 변수는 남과의 경쟁력이 아닌 절대평가인 영어로 등급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정말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학의 속마음입니다. 대학별 입장차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의치한 약수 메디컬 계열이겠죠. 정시든 수시든 메디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스카이가 있는데 서울대가 직윤을 축소하고 과학에서 투 과목을 치지 않아도 되는 해가 올해부터입니다. 일단 최저부터 맞추고 봐야 되는 세 과목 대학입니다. 고려대 세 과목 보는 전형도 있고 네 과목 보는 전형도 있지만 일단 수능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죠. 자, 연대입니다. 연대는 구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이 강권이고 하수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성한 세 과목 세 과목 한양대 올해도 역시 수능 제저 없습니다. 중경외시 중앙대 시립대 3등급 세 과목 보는데요. 중앙대는 올해 특이하게 영어에서는 2등급 빠져도 1등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너그러운 대학이 됐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 작년도 발표 컷을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에 계열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인문계 경우에 2점 초반에서도 교과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가 보입니다. 외대 두 과목, 경희대 두 과목, 경희대 2합5, 외대 2합 4입니다. 그 아래 대학은 2합 N, 그러니까 N이 5 이상이니까 2합 6, 2합 7, 2합 8 이렇게 펼쳐지고요. 직어국이 있습니다. 부산대, 경북대 2합 5에서 6선입니다. 부산대는 자연계의 경우에 따라서 수학을 반드시 걸어놓는 경우가 있고 그 아래 구간에서 3합이 되면은 내신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충남, 충북대를 맞춰서 가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학기 초에 핵심 전략으로 소개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3합을 못 맞추게 되면 결국에 2합 8권인 부경대에 내신 2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작년에 이 수능 최저가 안 돼가지고 2합 8로 부경대를 간 학생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반수를 하려고 덤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사립대학교 사실상 수능 최저가 통과 여건입니다. 영남대도 올해 2합으로 바꿨습니다. 계대 2합 10, 울산대 2합 10 여기가 최저가 있는 대학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명대와 영남대는 미달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99% 충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그냥 쓰면 다 간다 했지만 모집 정원도 똑같이 줄였다라는 내용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대학들 전부 다 수능 최저 걸어놓고 있는데 수능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된 해가 올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의대입니다. 네, 수성구에 있는 어떤 학교는요, 3학년 재학생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수능 치는 학생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의대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학생들 의대를 가려고 하느냐? 네, 수도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방대 의대 학생들,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자연계에서 그만두고 수능을 치는 비율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카이스트 학생들도 의대를 가기 위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올해 칼을 갈고 있다. 그 비율이 역대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대학별로 보시면 서울 지역은 여전히 40% 정도 수능으로 뽑지만 지역 대학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10% 내외에서 수능으로 뽑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시로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 갈 수 있는 100분이 평균 80이 되지 않으면 재수를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경북대를 보시면요. 경북대가 원래 정시에서 40% 정도 비율로 항상 학생들을 뽑다가 작년에 35%로 모집을 줄였습니다. 정시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명 뽑죠? 몇 프로? 18%만 정시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단순히 비교해도 절반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시로 경북대에 간 학생의 성적의 평균치가 올해는 커트라인이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경북대가 왜 이렇게 바꿨느냐? 경북대는 원래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정시도 수시 못지않게 많이 뽑는 학교였고, 수시 모집에서 수능 잘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수능 최저가 서울대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정시로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들이 대거 넘어왔게 됐고, 그 결과 경북대학교 커트라인이 폭락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경북대를 28명씩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북대 정시 커트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해였죠. 그러다 2022년에는 이거를 만회하고자 경북대가 정시 비율은 그대로 두지만 수능 최저 학력을 대폭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도 경북대를 서러 갔죠. 수시에서 내신 커트라인은 상승했고 정시 2월이 없으니까 정시 커트라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어떻게 되죠? 경북대학교에 간 학생들이 정시로 이성적으로 경북대를 간 게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전부 다 반수, 휴학하고 전부 다 재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북대가 어떻게 뽑느냐? 수시로 다 뽑습니다. 수시로 80% 넘게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요만큼밖에 안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기 위한 계류장 탈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부터 경북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뽑느냐? 경북대 온 애들 중에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합치니까 논술이랑 정시로 온 애들이 전부 다 학교 그만두고 서울 가더라라는 경북대 내부 자료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경북대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수시로 뽑는다. 즉 수시에서 600명 이상 더 뽑는다는 겁니다. 자, 요 자료는 경북대가 2021년도에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정시 모집에서 95명 뽑았는데요. 작년에 56명까지 줄었습니다. 자, 올해 몇 명 뽑죠? 38명 뽑습니다. 그럼 이걸 비교해 보면 2021년에 95명 뽑던 경북대가 올해 정시에서 38명 모집.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는 학생들 중에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수능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수능은 일단 수능을 안 치는 애들이 있죠. 그죠? 수험표만 받고 수능을 안 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재수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평소 9월 모의고사보다 더 잘 치는 학생은 전년도 우리 학교 기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는 더욱 더 심화될 거예요.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선생님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능 때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구나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대가 올해도 많이 줄지만 작년에 조금 줄었을 때도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위를 보시면요. 247을 국수탄 평균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8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대는 정시 모집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줄임으로써 수능 성적 상위 10% 내외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집 인원을 줄여서 커트라인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대학은 뭐로 뽑는다? 다 수시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100분위가 80이 안 되는 학생이 정시로 경북대 이상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우리 학교에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 그럼 그 밑에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수시를 썼으면은 붙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정시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정시까지 갔다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못 가는 그런 상황 발생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반도체 AI 첨단학과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 지방 대학은 지금 막 폐지되는 과도 있는데 수도권에서 지금 이런 공대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 학생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순중이죠, 순중. 대학이 이렇게 공학 계열에 많은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더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더 뽑아버리면 여기 대학 다음에 있는 학교에서 갈 아이들은 밑에서부터 성적이 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해당 학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23년 만에 이렇게 순증을 해서 인원을 풀었는데 지방대는 더욱더 말라가는 상황. 대학 간 입학 자원과 자원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우리가 지방대 사정까지 이렇게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올해 고3 담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첨단 분야 올려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풍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컷만 보고 지원한 애들은 바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틈새 전략이 나타나는 것이죠. 2023년 대입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북대 앞에서 이만큼 갔다, 영남대 이만큼 갔다, 그다음에 계명대 이렇게 갔다, 그 밑에 이렇게 나머지 대학들이 나누어 가신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경북대가 200명 넘게 증원했어요. 그러면 경북대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학생 수는 줄었는데 경북대 이만큼 가져간다. 그럼 영남대는 그 뒤에서 먹겠죠. 그죠? 경북대 수시로 1000명, 신설 모집단이 순중해서 290명, 상주캠의 최저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우리 상주캠 와서 전과에 이렇게 해서 경북대가 지금 완전히 무슨 서해안에 있는 트롤선처럼 싹싹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영남대 들어갈 애들의 내신 컷은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리겠죠. 계명대는 뒤로 밀리겠죠. 근데 더구나 영남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제 삼합대학 안 하고 두 과목만 보겠습니다. 자, 할인합니다. 쌉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죠. 계명대 컷은 어떻게 되겠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컷만 보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원을 시킨다. 영남대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가 수능 최저를 할인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즘 입시 홍보를 어디로 가느냐? 세종, 대전, 충남, 경기도, 인천권까지 계명대는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위로 올려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 뒤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그 경산에 있는 대학들, 대구대, 대가대 이런 데서는요, 입학사정관들이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지금 거의 공공의 적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갈 수 있으면 경북대를 가야 되는 데가 올해다. 경북대 가기 가장 좋은 해다. 신설의 증원에 수시에서 거의 블랙홀, 상주 캠퍼스까지 만들어놨다. 그래서 제발 최저를 좀 맞춰서 경북대를 많이 가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 자습에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작년보다 경북대를 많이 갈 수 있을까? 이걸 지금 학부모님들께도 뿌릴 건데 학부모님들께서 요즘 우리 학생들 안 깨운다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안 가고 집에 누워 있으면 글쎄요, 이거 부모님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영남대 수능 최저 할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학생 수 감소에 경북대 블랙홀에 큰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영남대가 수능 최저를 할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컷이 조금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학생 수가 감소한 폭이 더 크다고 보고요. 경북대도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영남대가 수능 최저를 할인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명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풍선 효과의 영향력이 클 것이고 대구대부터는 이제 알짜 취업 학과를 적극적으로 노려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대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2021년 이후에 대구대는 계속 충원을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에 우리 학교에 44명 지원해서 28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14명 떨어집니다. 대구대가 여러분들이 그 지금 모집 단위도 굉장히 개설을 많이 하고 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가기 쉬운 대학은 아닙니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공립대 가는 게 오래 볼 대학이 아니냐 이런 거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의 속마음 이제 경북대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대학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부산교대가 이제 없어지죠. 부산교대가 부산대학교 초등교육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 이게 뭐냐면은 글로컬 대학이 뭐길래 교육부 5년간 1000억 지원 이게 무슨 말이냐? 글로벌한 로컬 대학, 로컬 대학이니까 지방대죠. 글로벌한 로컬 대학 키워라. 그래서 안동대하고 막 대학들이 지금 통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이 결국에는 통폐합을 해야 되고 통폐합을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시키면은 대학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어떻게 한다? 자, 돈 줄 테니까 너희끼리 한번 혁신해봐. 혁신해서 혁신 통과하면 내가 돈 주고 아니면 안 줄게. 우리는 너희한테 학생 수 줄이라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대학 나름대로는 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글로컬 대학 어떤 대학 선정했나 보니까 결국에 통합한 대학들만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지방 대학의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암암리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대학의 속마음입니다. 메디컬 대학은 뭐로 뽑든 어차피 뭐 우리 학교 이야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1티어 대학들은 일단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쉬운 수능 때문에. 자, 수도권 2티어 대학들은 종합의 텃밭 경희대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경쟁률 보고 눈치 작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 9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올해 9월 모의고사 가채점에는 분명히 작전 세력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 3티어 대학들, 수도권 3티어 대학들. 이 대학들은 지거국과 눈치 작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방에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교 이래 가장 친절한 경북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숭실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이 경북대학교하고 들어간 학생들의 풀이 겹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종대랑 경북대 되면 경북대를 고민할 것 같지만 지방에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북대가 올해 완전히 입학에서 그 태도를 바꿔서 전향적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호응해서 경북대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저인 듯 최저 아닌 최저 같은, 그러니까 최저가 있지만 최저가 별로 무의미한 대학들은 이미 작년에도 찰랑찰랑, 그러니까 거의 수능 최저가 미미한 대학들은 99% 충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생 수 감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남대랑 계명대 같은 학교 올해 올려서 써보자. 그 다음에 충성권, 그러니까 충원 성공을 목표로 하는 대학권은 성급하게 쓰지 말고 일단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 대학들은 어디라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충원을 목표로 하는 대학들은 성급하게 지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넣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부터 선배들의 전년도 지원 성향 및 올해 우리의 틈새 전략은 계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링크를 쏘도록 하겠습니다.